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7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2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1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무자월 계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계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그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 이 사주의 핵심이 되는 주인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로 볼 때는 일간과 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일간과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글자들의 배합을 맞추시면 사주는 그다지 이렇게 어려운 학문은 아닐 것이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좀 어려서 그렇죠. 자, 개수라고 하는 일간 먼저 살펴보는데,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면서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 즉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양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어저께 공부를 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에 해당이 되는 수, 양수가 되겠고요. 음양의 개념은 서로 상반되고 서로 대조되면서 서로 어떻게 돼요?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개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양수는 뭐예요? 큰 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수는 작은 물이 되겠죠. 작은 물. 그래서 큰 물과 작은 물이라고 하는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있는 큰 물은 뭐예요? 그렇죠. 바다라고 하는 물이 좀 크고요. 강이라고 하는 물도 크고, 그 다음에 호수라고 하는 물도 좀 큰 물에 해당이 되죠. 근데 반면에 작은 물은 뭐예요? 옹달샘 같은 거, 맑고 깨끗하면서 작죠. 그 다음에 뭐 정화수 같은 물 같은 것도 있고, 작은 냇가 같은 경우도 작은 물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되겠고, 개수는 작기 때문에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로수,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 내지는 말씀드렸던 옹달샘 같은 그런 작은 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개수의 핵심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징함, 맑고 깨끗함이 개수의 핵심이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사주로 볼 때는 맑고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이 오늘인가 어제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제 댓글을 달아놓으신 분인데, 일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일단 알아주셨으니까 이제 저도 고마운 것이고요. 또 그분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항상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된다?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놓고, 그 다음에 어느 원력이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사주를 봐야지, 기준이 흐려지게 되면 마치 돛대도 없고 나침반도 없이 망망대해를 다니는 그런 배와 같은 거예요. 명리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처음 배울 때 뭘 배우냐면 청간갑자월, 이렇게 청간지지갑자월 쭉 배우고 신살 몇 개 배우면 되게 쉬워 보이죠. 근데 신살 딱 배우는 순간부터 진짜 망망대해 홀로 돛 부러진 배 타고 나가서 이제 항해하는 거죠. 어딜 가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사주를 볼 때 볼 수 있는 척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일간과 월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기준, 나머지 6글자의 배합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운과 세운과 월운, 일운까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학문이 아닌데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자, 일단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간을 알아야 되는 거고 월령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음수이면서 작은 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우로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로수를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게 되면 뭐 옹달샘으로 표현해도 되고, 정화수로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핵심은 뭐다? 개수의 핵심은 맑고 깨끗함이다. 맑고 깨끗함, 즉
청징하다. 청징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맑을 정자, 맑을 징자. 같은 단어의 반복이죠. 이렇게 되면 강조하는 겁니다. 개수는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지성, 즉 충분지성이 있어서 어떻게 돼 요동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수는 제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방점이죠. 물론 이제 임수라고 하는 것도 신약했을 때는 섣불리 무토를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한 경우에는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왕했을 때는 무토를 쓸 수 있는데 유독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 청징함이 핵심이기 때문에 무토를 보게 되면 왕토가 옹달샘에다가 덤프트럭으로 큰 흙을 갖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개수일간이 매몰된다. 흙 속에. 그 다음에 기토를 보게 되면 마치 흙탕물이 있는 것 같죠. 이걸 갖다가 탁수가 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개수는 무토 기토를 쓴다 안 쓴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안 쓴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입니다. 해월도 그렇고 자월도 그렇고 수왕절이다. 수왕절. 그래서 해자 축월이 모두 뭐예요? 북방이죠. 해자축 북방에 속하면서 계절은 다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해월은 초겨울이고요. 자월은 중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축월, 다음에 할 축월 같은 경우에는 모동 내지는 개동이라고 해서 늦겨울이고, 축월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 인월, 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씩 끊어서 계절이 있죠. 임묘지는 봄이 해당이 되고, 4, 5, 미월은 여름에 해당이 되고, 해자축월은 겨울에 해당이 되고, 신유술월은 가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12달을 나눠 놓게 되는데,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냐면 수왕절이면서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할 때가 바로 이 자월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언제? 동지가 됐을 때가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동지 때가 뭐예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 그 다음에 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을 대표하는 것이 수에 해당이 되죠. 수. 음은 뭐예요? 음은 금수가 음이 되잖아요. 그죠? 금수가 음이 되고, 양은 목화가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의 기운이 강한 것이고, 음 중에서도 금보다는 수가 더 강한 음이 되겠죠. 그래서 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기가 강해지게 되니까 기후 자체가 양은 따뜻한 것이고 수는 차가운 것이기 때문에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온이 크게 하강한다. 크게 하강한다라고, 이거는 좀 표현을 좀 이렇게 둘러서 했는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겨울 되면 무지하게 춥다, 이 말을 이렇게 둘러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춥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온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좀 유식하게 하면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기후를 적절하게 맞춰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여름에 뜨거울 때는 시원하게 해주는 거고요. 해자축월 겨울에 차가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간은 뭐예요? 간목을목, 병화정화, 무토기토, 경금신금, 임수기수 10개의 일간이 있죠. 그 10천간이라고 하죠. 10개의 천간이라고 해서 10천간인데, 이 10천간은 간목, 을목, 병화정화, 무토기토, 경금신금, 임수개수가 되는데, 어떠한 천간이든 간에 해월, 자월, 축월인 동절에 태어났는데 화가 없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매우 좋지 못한 사주예요. 왜냐하면 일단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중화는 왕쇠의 중화와 한열의 중화가 필요한 거죠. 왕쇠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강하냐 기운이 약하냐를 중화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은 뭐예요?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뜨거운 것은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오멸에는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해자축월에는 반대로 반드시 화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임묘진 봄이라든가 신유술 금은 가을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상황에 맞게 쓰면 돼요. 임묘진인데 화국이 형성되면 일단은 수가 필요한 거고요. 신유술인 경우에도 수국이 형성되면 일단은 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그거는 그때 맞춰서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사오멸 여름에도 월령 빼고 다 금수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삼복생한이라고 했죠. 제가 이거는 4월, 5월, 미월 할 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삼복생한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삼복 있죠. 초복이 있고 중복이 있고 그다음에 말복이 있습니다. 이때 뭐예요? 저기 영양탕이 아니죠. 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먹죠. 더우니까 땀도 많이 흐르게 되고, 또 여름이 되면 기가 많이 발산되잖아요. 나무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들 뜨거우면 기가 확 나가기 때문에 보양식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먹게 되는데, 이러한 뜨거운 여름에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삼복생한, 삼복 더위에도 한기가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삼복생한인 거고요. 또 반대로 해자축월에도 원령 해자축월 빼고 다 목화로만 이루어지면 이때는 뭐예요? 겨울이라 하더라도 이상 기온으로서 너무 날씨가 뜨거워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글자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사주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이 글자를 가지고 세상 어떤 환경인지, 물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가 어려운데, 그 선만 딱 넘어가게 되면 사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선을 넘기 전에 이거를 갖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을 제가 또 많이 봤고요. 그래서 또 제가 달마다 이렇게 또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30분만 투자를 하시라고 해서 이렇게 일진 강의를 또 만들어 놓고 있는데, 또 많이 안 보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 제 강의를 들으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명리학이라고 하는 또 학문을 갖다가 이렇게 또 중급 이상 올라가실 수 있다라고 하면, 또 그 나름대로도 저도 공부하고 또 같이 공부하는 그런 윈윈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화가 없으면, 자월은 음기가 가장 강하고 가장 추운 때이기 때문에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얼죠. 얼게 되면 뭐 강도 얼고 뭐 이것저것 다 얼게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게 되면 용도가 없어요. 뭐 얼음이니까 썰매 탄다, 이건 사람이 그냥 놀기 위해서 그 얼음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물들도 물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사람도 물을 먹어야 되는 거고, 식물도 물을 빨아들여야지만 생존하게 되는데, 얼게 되면 그 물을 녹여야 되는데 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 물을 녹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가 없으면 얼어 있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개수의 용도가 없다. 개수의 용도가 없다라고 하는 뜻은 또 뭐예요? 달리 말하면 이 사람은 내가 가서 어디서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뜻과 같죠. 사주 통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개수가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쓰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사람도 용도가 없는 사람이 있고 용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용도가 없는 사람들은 쓰임이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일이 없다는 얘기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주가, 제가 이럴 때 이 개수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간목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병화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쓰임이 많은 거니까 어디 가도 환영을 받는 거고, 어디 가도 내 용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량을 만방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인데, 자월의 개수가 얼었는데 화가 없으면 용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주는 힘들게 사는 거죠. 용도가 있어야 내가 가서 일을 해서 돈도 벌고, 돈을 벌어야 먹을 것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할 수가 있는데, 용도가 없으면 나 먹고 살기도 바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힘든 거죠, 삶이. 그래서 자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된다. 이왕이면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화,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은 것이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난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태양이 휘영청 떠가지고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면 천하가 다 따뜻해질 거 아니냐고. 그렇죠? 제가 항상 조우에 있어서 화가 필요할 때는 병화를 중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병화를 쓰는 사람하고 정화를 쓰는 사람하고는 용도의 차이가 크게 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수는 왕하지만 화는 약하기 때문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아니면 오화 등의 뿌리가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라도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다, 정화도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지로 사화라든가 지지로 오화 정도는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화 오화도 없다, 그러면 하다못해 지지로 인목이라도 있으면은 인중에 있는 지장간, 인중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거는
천간에 병화가 투출하고 지지로 인사오가 같이 있게 되면은 화가 충분하게 있게 되니까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다 못 갖춘다라고 하면 천간에 병정화가 없다 하더라도 지지에 사와 오화 하다못해 임목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만약에 사와 오화도 없고 임목도 없다 그러면 그래도 술중정화라든가 미중정화 하나 정도는 그래도 있어줘야 된다. 불씨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술중정화 있고 미중정화만 있는 것이 좋은 사주냐? 그렇진 않지만 하다못해 내가 땔감을 구하면 불을 지필 수 있는 라이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술중정화, 미중정화. 술중정화 뭐냐면 화의 고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이 다 타고 나서 다 재만 남아 있는데 고기를 이렇게 헤집어 놨더니 불씨가 요만큼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술중정화, 미중정화라고 생각하면 돼. 그것이 살아나려면 뭐 해야 돼? 땔감이 있거나 아니면 다시 화가 살아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중정화, 미중정화는 라이터불 갖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고요. 인중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지금 활활 타고 있는 모닥불은 내가 피워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화라든가 특히 사화 같은 것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먹고 살 정도의 그 바운드리는, 예를 들어서 만평의 땅이 있는데 지지에 사화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평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100평 정도는 내가 난방을 해서 한겨울이라도 거기다 작물을 심어서 농사를 져서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지로 사화 오화가 있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만평 가지고 있는 땅을 갖다가 다 따뜻하게 해서 거기다 한겨울에도 만평에다가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국세가 딱 차이가 나죠. 근데 불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만평의 땅은 있는데 그럼 뭐예요? 그냥 언 땅일 뿐이죠. 용도 없다니까요. 땅만 있으면 뭐일까요? 운기가 있어야지. 그죠? 이것이 바로 자월, 해월, 축월의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반드시 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화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뿌리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개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음수인 개수가 월지에서 자수를 봤으니까 저거는 비견을 본 건데 비견격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걸록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저께 양인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양간만 양의를 논하는 것이지 음간은 양의를 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면 이건 절대 양인격이 아니에요. 음간이기 때문에 걸록격이 되겠고요. 일간은 신왕한 사주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신왕한 사주는 관살로서 왕한 일간을 억제한다, 통제한다라고 하지만 개수는 일간의 특성이 임수하고는 달라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면 되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작은 물이고 깨끗한 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예요? 병화로서 따뜻하게 하고 또 화 지지로 사화 오화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지로 임목 같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요 목이 어떻게 됩니까? 왕한 수의 기운을 수생목하고 목은 다시 화를 생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관생제하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 선생님, 상관생제 말고 식신생제 되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 간목이 아니라 그러면 을목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지로 인목보다는 묘목을 본다라고 하는 뜻에 해당이 되는데, 묘목은 목이긴 하지만 인목은 인중병화 화가 있었지만 묘목은 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음목인 을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 같은 경우는 얘는 승목, 물기를 머금고 있는 목이고 작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술을 설하는 힘도 약하고요. 그 다음에 승목, 젖은 나무이기 때문에 화를 생해주는 공력도 떨어진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화를 생할 때는 이렇게 을목보다는 간목이 좋겠고요. 간목은 개수 입장에서 상관이 되기 때문에 식신생제보다는 상관생제 하는 것이 공력이, 그냥 제가 크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굉장히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을목, 묘목을 본 것보다는 간목, 인목을 보는 것이 월등하게 차이가 있어. 당연히 화도 병화를 보는 것보다 정화를 보는 것이 공력이 좀 떨어지겠죠.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어야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큰 차이가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의 부귀 빈천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지. 무조건 재성이 많으니까 돈을 버는 거고, 인성이 많으니까 부모 덕을 보는 거고, 이건 너무 단편적인 그런 사주를 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명식은 개수가 자월에 태어난 명식, 걸럭격이고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관사를 보는 것보다는 상관을 보고 화를 봐서 상관생제하게 되면 사주의 국세를 좋게 중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연지에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양인이 아니고 그냥 개수가 얻은 녹계에 해당이 되는데, 수왕절인 자월에 수가 자꾸 많아지는 것은 뭐예요? 기운이 자꾸 하강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일간은 왕이지만 사주가 한습하게 되면 얼게 되죠. 얼면 용도가 없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화가 있어 주어야 된다. 자, 연간에 인성이 경금이 있는데 이 정도 경금 정도는 있어도 상관없어요. 임수는 일간이 왕하면 인성이 필요 없지만, 개수는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지지로 금하나라든가 천간의 금하나 정도는 있어서 개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가 잠깐 오늘이 계사죠. 그래서 그래서 사화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는 아무리 왕하더라도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연간에 경금이 있어도 토생금 할 것 같은데, 개수 옆에 이렇게 무토가 첩진되어 있으면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좀 사주에 약간 탁기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화를 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중에 있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사중의 병화로서 일단 해동을 해야지만 물이 녹아서 물의 용도가 생길 수가 있겠죠. 경금도 여러분 꼭 명심할 건, 사화를 보게 되면 경금이 사화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경금도 뿌리를 얻었습니다. 무토도 뿌리를 얻었고 당연히 개수도 뿌리를 얻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무토는 어떻게 돼야 한다? 제해야 된다. 왜냐? 개수가 탁해지기 때문에. 이거 선생님 정관인데 이거 제해하는 게 좋을까요? 제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개수가 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무토는 제하는 것이 상책이다. 상관경관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나쁘게 봐서는 된다 안 됩니다. 이 무토를 제해야지만 개수가 깨끗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일간의 특성을 모르면 개수의 특성을 모르면 상관경관하니까 무조건 저 정관이 좋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개수가 정관이 무토를 보게 되면 물이 어떻게 돼요? 매몰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 오히려 안 좋은 것을 좋게 보는 그런 패단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시 간단하게 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자, 이거 저 무토가 병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갑인시 같은 경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갑인하게 되면 수왕절에 갑목이라 하더라도 시지에서 이렇게 인목을 받고 갑목의 뿌리를 얻었죠. 그 다음에 사중병화도 있지만 인중병화도 있기 때문에 화가 한 점 더 생겼다라고 볼 수 있으나, 물론 이제 사중병화가 인중에 있는 병화보다는 공력이 더 크겠죠, 당연히. 그리고 갑목이 이렇게 있으면 개수가 무토하고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것을 갑목이 이렇게 견제해 주게 되면 서로 탐합을 못하는 그런 것도 되고, 또 무토가 개수를 탁하게 하거나 매몰되게 하는 것도 뭐예요? 갑목이 이렇게 절제시켜준다, 막아준다. 여러분들이 상관경관하면 저 갑목의 무토를 완전히 파해서 없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상관경관되면 안 좋다 이렇게 보지만, 무토가 있을 때 갑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개수를 덮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마개를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상관경관에 너무 목맬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무토가 개수를 탁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묘시가 되면은 을목을 가지고는 절대 무토가 개수를 탁하게 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같은 목이면 을묘보다는 갑인을 얻는 것이 더 좋을 거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를 다시 얻어서 조우의 공력은 사중병화가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조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역시나 무토가 진사의 뿌리를 둬서 튼튼하게 무토가 힘을 얻기 때문에 개수가 탁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목을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무오시가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조우가 필요한다 하더라도
무토가 투출하거나 김인시 같이 이렇게 다시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더 안 좋죠. 관사론작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무토가 얘를 파하고 기토도 얘를 파하고 무토 기토가 뭐예요? 전부 사이에 다 통근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매우 좋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경신시 신유시 같은 경우에도 인성을 얻어가지고 수를 생해준다. 그래, 요거까지는 어떻게든 뭐 100번 양보해서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신금을 보거나 여기 유금을 보게 되면 사신합수가 되죠. 그 다음에 사유 회금에서 사주에 있는 병화의 기운이 많이 위축이 되고 약해지게 되면 사주가 얼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경신신유시 아무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연간에 있는 경금 한 점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월은 수왕절에 다시 자수까지 있기 때문에. 근데 경신신유시가 됨으로 인해서 다시 사화의 핵심이 있었던 사화가 용신이거든요. 근데 사신합하고 내지는 사유 회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화의 기운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하고요. 더 안 좋은 건 뭐예요? 개해시가 되는 것은 더더군다나 피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화가 사해상 중에서 사화가 이건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개해시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임자시도 뭐 썩 좋진 않겠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